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74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대지 면적부터, 저번 주에 대지 면적 했으니까 오늘은 건축 면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적들이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그리고 저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 요 네 가지 아셔야 건물 규모,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등 중요한 어떤 그런 쟁점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대지 면적을 배웠습니다. 대지를 위에서 바라본 수평 투영 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뭐냐 합니다. 역시 위에서 건물을 바라본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도 바라보고 현재 있는 건물을 위에서 바라봅니다. 자, 건물 보시면 이런 식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대지에 건축이 딱 되어 있거나 또 되어질 계획입니다.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대지 면적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 자, 건축물의 외벽, 가장 바깥쪽에 어떤 부분들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건물의 청수는 보이지 않고 위에서 본 건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요 면적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건축 면적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이 외벽의 중심선, 벽의 가운데 선까지 차지하는 공간 넓이, 이게 바로 건축 면적이다 합니다. 외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항상 벽은 두께, 중심선까지 반까지는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저기 공동주택을 배우실 때 그 주거 전용 면적 할 때는 외벽의 내부선이었죠. 벽 두께는 공용 면적에 포함시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고 이제 나머지 모든 면적이 나오면 벽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심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보시면 이렇게 1층, 2층이 넓이가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가장 넓은 외벽 면적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 또 가운데 이렇게 또 2층, 3층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벽은 앞달아보고 바깥쪽에 있는 벽, 이 전체가 다 건축 면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2번 편을 보시면은요, 건축 면적의 동그라미 2번, 요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건물이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습니다. 자, 건물이 1층, 2층이 형성이 되었는데 3층이 조금 더 돌출되어진 형태의 건물이 요 대지에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요 안쪽에 실제 땅에 붙은 이 벽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요것이 벽처럼 딱 보여서 위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이것이 바로 외벽이다. 외벽은 외벽입니다. 외벽. 이 전체에 보이는 전체가 다 건축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자, 이 같은 경우도 외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은 이런 식의 또 의미도 있습니다. 자, 건물이 보시면, 자, 1층이 있습니다. 2층이 있습니다. 3층은 없어요. 3층은 없는데, 자,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처마, 지붕 형태를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고 지붕이다.랍니다. 지붕, 처마 등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 실제 외벽은 이것이 외벽입니다. 외벽이지만 위에서 보면은요, 이 지붕 전체가 건물처럼 이렇게 대지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붕은 건물이 아니야. 그 건물 벽이 아닙니다. 아니어도 위에서 보니까 건물처럼 보인다 해도 요 부분도 원래 원칙은 대지의 건축에 포함을 시킨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붕 같은 경우는 기본 1m를 공제를 해줘. 후퇴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보시면 1m 이상 돌출되었다라면 이 건축 면적은 이제 돌출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한다라는 말이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는데 보통 건물은 1m까지만 빼줍니다. 1m만 딱 빼줘요. 1m만 딱 빼주고 이쪽도 1m 빼주겠죠.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을 보통은 잡습니다. 하지만 자, 건물이 뭐냐면 2m를 빼는 것이 있고 3m를 빼는 것이 있고 4m를 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m 보시면요, 한옥 건물은 좀 더 처마가 좀 깁니다. 길어. 한옥 같은 경우는 2m까지 빼준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2m 빼준다. 또 축사, 가축을 키우는 어떤 사육 공간들 3m 빼줍니다.
또 사찰은 4m를 빼준다. 보통은 1m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1m가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부분인데 사찰은 이제 저기죠. 전통 사찰은 4m, 한옥은 2m, 또 전기차 딱 뜨면 2m, 또 저기 축사는 3m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밑에 사항은 또 다 보시면 좋겠지만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1번을 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테라스. 이 1층에 보시면 이게 나무, 테크 같은 형태로 테라스가 딱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바라보시면 이 전체가 건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테라스 공간이 있죠. 이 부분 높이입니다. 지표에서 1m 이하의 높이를 갖추고 있으면 이 전체를 또 공제를 해준다. 창고 건물에서 물건 싣는 화물차가 와서 화물차를 딱 접안시키고 물건 싣는 창고 건물의 거기 입출구 단은 좀 더 높습니다. 1.5m 빼주겠다고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땅 밑에 공간이 보인다 할지라도 땅 밑에는요 건축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지하란 말 뜨죠. 지하. 요 지하란 말이 딱 뜰 때는 다 공제를 하더라 라는 부분도 3번 상 체크하시고, 또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지 안에 건물 출입을 위해서 무슨 통로 공간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간들이 본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통로 등인데 이것이 건물처럼 보여도 다 빼주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으니까 같이 체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사항들, 저기 4번 상이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이 보입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건 또 무엇이냐? 바로 분리수거함이죠. 분리수거함은 이 건물 지붕이 있다 해도 이것도 다 빼주겠다 등까지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같이 요 위에서 봤던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키시면은요,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이건 무엇이냐? 요 대지에서 건축물이 덮을 패자, 덮고 있는 면적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은 보시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에서 곱하기 100%입니다. 100%.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하나 딱 들다면요.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이렇게 1층, 2층, 3층 형성이 쭉 되어져 있네요. 있는데, 요 위에서 딱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요러한 대지에서 이 건축 면적이 차지한 것이 이만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지 넓이가 이쪽이 20m이고, 이쪽이 10m가 있는 대지에서, 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또 보니까, 요만치가 보니까 8m이요. 이만치가 12m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건물의 건폐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죠? 대지하면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삼각형, 세모 이런 것은 절대 주지 않으니까 시험은 네모짜리만 딱 나옵니다. 하니까 200이 대지 면적이다. 건축 면적은요, 요것도 곱하면 돼요. 8 곱하기 12 하면 98, 26, 96이네요. 96 곱하기 100% 이것이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 됩니다. 해서 보시면 공 두 개 지우시고, 자, 248, 28, 16, 48%를 가진 바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폐율 찾는 부분도 응용해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 부분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닥 면적이 뜹니다. 바닥 면적. 우리가 건축 면적은요, 건물 안에서 건물별로 하나씩만 나옵니다. 건물이 2동이면 2개의 건축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은요, 각 층별로 나온다. 각 층별로. 자, 보세요. 자,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 건물을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하니까 요 대지에서 해당 건축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이고 하나밖에 없죠. 건물이 2개면 2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건물 각 층별로 무엇이 나온다랍니다. 층별로. 그래서 여기 1층이죠, 2층이죠, 3층이죠. 1층의 벽 사이도 공간이 나옵니다. 2층의 벽 사이도 공간이 나옵니다. 3층의 벽 사이도 공간이 나와요. 각 층별로 요 1층의 요 사이 면적이 만약에 50제곱미터다.
또 2층이 요 벽 사이가 50제곱미터다. 3층도 요 벽 사이가 50제곱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대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바닥 면적 각 층별로 나옵니다. 층별로 1층의 바닥 면적은 50, 2층은요 또 50, 3층은 또 보니까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층별로 1층 바닥 면적은 50, 2층 바닥 면적도 50, 3층도 50입니다. 층별로 나온다. 지하층이 있다. 그럼 지하층도 요 사이가 무슨 면적이 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지하층 B1. 좀 지하 1층은 또 50제곱미터다. 층별로 바닥 면적이 각기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한 건물을요, 요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쳐봅니다.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50, 50, 50, 50, 200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연면적이 된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2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용적률 나와요. 용적률. 자, 용적률 보시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 딱 보시면은요. 대지 면적이 얼마겠습니까? 200이었죠. 100이었죠. 100. 대지는 100이에요. 100. 대지는 이제 100제곱미터입니다. 요 100제곱미터에다가 지금 연면적이 200이죠. 200이니까 곱하기 100%딱 이렇게 하면은 200%가 딱 나오게 됩니다. 200%. 이게 바로 용적률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딱 보시면은요, 용적률 L 산정할 때는 또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더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보니까 이 연면적이 분명히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에서는요, 요 200이 아니고 15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밑에 보세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 건물 보시면 연면적은 분명히 200이지만 용적률에서 보는 연면적은요, 지하층을 빼줘야 돼. 빼주니까 150만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150만 올라가야 돼. 150. 해서 200%가 아니고 이 건물은 150%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하층도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이란 계산을 적용해서 건축 규제할 때는 제외해준다.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지상층의 주차장 용도의 어떤 부분인데 부속 용도일 때는 제외해준다. 여러분들 저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보시면요, 지하보다는 지상 1, 2, 3, 4층에 차고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은 주차장, 반은 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차장 부분들이 연면적에는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은 용적률 할 때는 규제에서 제외해 줍니다. 제외죠. 그러니까 땅을 팔 필요 없이 지상에 차고를 넣으면 건축비도 아끼면서 해당 부분을 연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 평수에 다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지만은요, 그 건축에 대해서 건축 규모 제한하는 저기죠, 용적률 할 때는 또 빼줘.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앞으로 배우십니다. 초고층, 배웠점이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 30층, 50층 이상 되는 큰 건물들, 일대 보시면 그 사이사이 공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 대피 공간의 명칭이 뭐냐? 피난 안전구역인데, 그것들 다 제외해주겠다. 또 4번 보시면은요,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12층, 13, 14, 15층, 그 11층 그 위에 부분의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옥상이 경사진 지붕일 때, 원래 옥상에 보시면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터 설치하는데 경사 지붕일 때는 또 설치를 또 면제해 줍니다. 이럴 때 경사 지붕 아래 대피공간 설치해야 되는데 요것들 다 빼주겠다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 꼭 외우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을 또 봅니다. 우리가 바닥 면적을 하면은요, 잘 보세요. 각 층별로 그 일부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벽 또는 기둥의 중순이다. 일부란 말은요, 뭐냐면 그 한 개 층에도 101호, 102호, 103호 구분 건물이 있죠. 그 구분 점포도 있죠. 그러면 101호만의 벽, 102호만의 벽, 이렇게 일부만의 바닥도 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또 산입이라는 부분이 딱 보여.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요, 외부에 벽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바닥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그런데 건축물 보시면요,
벽이 없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보십니다. 주유소 가보시면 주유기 붙어있는 캐노피 있죠. 이와 같이 벽이 없는 건물이 있어. 지붕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나 가운데에 벽만 딱 설치하고 이렇게 딱 되어진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왜 벽이 없어? 벽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애매하다 이거죠. 애매한데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벽이 없어서 공간은 산정하기가 애매할 때는요. 여기 지붕 끝에서 앞뒤 좌우로 1m씩 후티한 부분까지 벽이라고 가정하고 이까지를 바닥으로 요만치를 산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1번에 있습니다. 외부에 벽이 없으면 지붕 끝에서 또 1m 후티한 선까지를 바닥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노대 등, 이 부분은요, 노대, 우리가 발코니 말한다. 발코니 튀어나왔죠. 이걸 말한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발코니는요, 보통 공동주택에서도 서비스 면적이라고 면적이 안 잡습니다. 확정하면 더 커지죠, 실제. 근데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에서 어떤 면적 산정은요, 1.5m까지 곱한 값을 빼준다, 제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서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외벽에서 가장 긴 이 벽에서 이 직선 거리로 1.5m까지 곱한 요 면적을 제외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면적에 잡겠다라고 합니다. 1.5m 거리 전부 다가 아니고 곱한 값이라는 면적 곱해서 면적이 딱 나오면 그 면적까지는 공제 넘는 부분 제외해준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도 3번에 또 제외 부분 보이죠? 제외 부분 또 특히 1번, 2번, 3번은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사항입니다. 자, 뭐냐면 필로티 있죠? 건물 1층에 필로티가 있습니다. 필로티. 자, 필로티가 있는데 필로티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다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외벽이 없거나 이때에도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비어져 있으면 바로 필로티라 부르는 부분인데 이 필로티의 쓰임새를 봅니다. 쓰임새. 주차장이라든지 또 뭐 차고라든지 또 요 통로로 쓸 때만 공간 면적에서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그래서 보시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로 쓸 때만 필로티 부분은 제외해준다. 필로티 몽땅 다 제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임새를 불문하고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필로티는요. 쓰임새를 묻지 않고 그것이 주차장이든지 또 주민들 휴게자장이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옥상에 보시면 승강기 용탑이 있고 계단탑이 있고 장식탑이 있습니다. 또 철탑 등이 있겠죠. 요건요. 그 주차장 공간이 꽤 있어. 이때에도 면적에서 제외해 준다랍니다. 자, 그럼 혹시나 옥탑방 있죠? 옥탑방은 포함됩니다.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만 딱 되어지죠. 옆에 붙어 있는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면적에 포함됩니다. 저 다락도 중요하죠. 다락. 우리가 옛날 다락 말고 요즘은 보시면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가시면 뭐 투룸 거기 뭐 다락 형태가 있습니다. 1.5층이가 되어 있죠. 요건데 그 높이가 1.5m까지입니다. 층 높이가 1.5m까지는요. 그 복층식이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양할 때는요, 살짝 그 부분들을 분양가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사진 지붕 있죠? 여러분, 거기 옥상 가시면 루프탑이라 부르죠, 루프탑. 경사진 지붕 형태의 어떤 다락 구조일 때에 보시면 요 제일 위층 요 주민이 쓰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데 요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요, 요 층 높이가 1.8m까지이면은요, 이 바닥에서 제외죠. 그래서 제일 탑층 가시면 한 층을 더 준다가 아니고 옥상 다락 형태의 경사 지붕 다락 형태를 딱 줘가지고 공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죠. 1층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외해주니까 또 서서게 준다. 1층과 탑층을 이렇게 활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지붕일 때는요, 1.8m까지 높이면 다 제외해주겠다. 기타 또 3번 보시면 공동주택에 지하 말고 지상층 아니든 바뀌든 건물 아니든 바뀌든 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 다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요 정도까지는 확인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면적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자, 건물 높이와 또 청수가 뜨죠. 건물 높이 하면은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로 한다. 상단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